내 안의 의사 만나기라는 이름으로 6주 동안에 이제 저희가 같이 수련을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주마니아님 강의 대부분 다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 번 이상. 저는 사실 한 10번, 20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고 이렇게 헛기침할 때에도 아주 엄청나게 아파서 힘들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뭐 여명도 받고 누구도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낫겠구나 하는 길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존경할 만한 훌륭한 아무튼 정신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주마니아님이 타고나기를 초능력을 타고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미 있는 거를 잘 발현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있는 것도 발현 못하는 것이 인류 인구의 대다수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들을 때마다 저도 배우는 것이 많고요, 깨닫는 거가 많습니다. 이제 뭐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또 제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메시지는 비슷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보죠. 아까 그 말 되게 흥미로웠어요. 내가 절망하고 막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뭐라고 징징댈 때 누구든지 다 그냥 이해해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이제 근데 가만히 낫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지 이게 병을 낫는 방향하고 영 반대로 가는 건지를 느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의 본질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왜 그게 어리석을까요? 우울해하고 막 낙담하고 주변 사람 징징대고 남의 탓하고 이러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 인지상정인데 왜 그게 암을 치유한다 하고 안 맞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 봅니다. 왜 앞에 계시는 왜 그게 안 맞는 거죠? 암 치유하는 방향하고 당황스럽죠. 제가 고맙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암을 연구한 많은 학자 그리고 뭐 임상가, 의사 많은 사람이 다 합의된 암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암은 어떤 병인가? 암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요. 암은 무슨 병이라고요? 생활습관병이라고요. 근데 생활습관을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잘못 들게 했나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남을 원망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활습관이란 말은 확실하게 내가 한 거 아닌가요? 내가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내가 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남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좀 냉정하지만 얘기하자면 암은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습관병. 그러니까 암은 요 말 들으면 와 하필이면 생활습관병에 걸려버렸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암이 생활습관병이라고요? 확실해요? 나 그게 이렇게 겁먹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거였나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쉽잖아요. 1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생활습관. 근데 암은 확실하게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엄청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본질만 꼭 잊지 않으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내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남의 탓할 일이 없어요.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매우 희망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누가 나아주지? 아산병원에 어떤 박사님이 최근에 잘 낫는다던데, 미국에 가면 어떻다는데, 저기 캐나다 가면 어떻다던데, 그걸 찾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말이 큰 희망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요. 이 말이 굉장히 괴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아, 나더러 또 그걸 하라고 그러네. 미치겠네. 좀 해주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괴로운 말인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원래 여기 앉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희망적으로 들려요? 절망적으로 들려요? 아, 그래요? 진짜요? 제가 진짜라고 부른 게 의식적으로는 진짜인데 무의식적으로는 진짜라고 말했지만 아휴 죽겠네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뾰족한 약, 좋은 약 그거 하나 딱 먹고 싹 없어졌으면 좋겠구만. 또 10년, 15년 만든 거를 나으려면 하루 이틀에는 안 될 거고, 한두 달에는 안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 1년에는 적어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정말 지겹다.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생활습관병의 영순이는 제가 물어볼 때 하필이면 생활습관병에 걸려서 희망이 없습니다. 생활습관병을 어떻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군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생활습관병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영순이는 희망이에요. 희망. 어렵지 않네. 요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생활습관병이라는 암은 뭐라고요? 생활습관병이에요.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를 할게요. 암은 뭐라고요? 생활습관병이에요. 암을 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활습관병. 생활습관병이란 말 듣자마자 막 공포에 쌓인 사람 나 못 봤어요. 한 번도. 생활습관병이니까 희망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남의 탓할 일이 아니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란 말은 좀 어떻게 들리세요? 좀 무겁고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제가 라이트 할 때 이 얘기도 합니다만 내 책임이다 하고 똑같은 말이 내 자유다. 이 모든 게 내 자유라면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다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나는 자유를 희망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그 표현이라고도 해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막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네. 각자 책임을 딱 주고 그러면 신나서 할 텐데 이런 표현 하죠. 그때의 책임은 자유하고 우리가 같이 느끼잖아요. 각자 책임을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의 이즈미인가 거기는 암 환우들 기수에 상관치 않고 모여서 늘 자주 모여서 그냥 특별한 약을 먹거나 이러지 않고 암에 대한 얘기하고 웃고 정보를 나누고 헤어지고 하는데 그 그룹 그 동호회에 모인 사람들은 매년 생존율이 97%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특별한 게 또 없는데 가서들 웃기도 하고 암에 대한 희망을 나누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에서 용기를 얻고 이런 거죠. 거기서 그
저자가 그 대표 회장님이 일본 분이 암의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 암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병이다. 암은 뭐 유전자 질환이고 대사 질환이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 그냥 그런 어려운 표현은 좀 의료 전문가가 적절하게 약을 구할 때 쓴다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서 이 표현이 더 우리한테 와닿는 거예요. 암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병이다. 그 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가지면 암은 낫는다. 그 말하고 암은 생활습관병이란 말하고 같은 것 같아요. 암은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하면 돼요. 모든 게 내 자유예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양날의 칼 같죠. 다 내 책임이다 말은 너무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괴롭고 모두 다 내 자유고 내가 타는 대로 내 자율적으로 된다는 말은 희망으로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자유는 감옥보다 두렵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유롭고 싶지 않다고 하신 분 혹시 계시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 자유롭다면 감옥은 그래도 누가 지켜주기도 하고 밥도 새끼 주고 또 감옥은 그거는 우리 몸에 대한 것이고 마음에 대한 것이 감옥이 자유보다 편해요. 왜 그러냐면 누구 탓할 사람이 있잖아요. 음식들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가두고 있지. 자신의 많은 것들을 거기에 탓할 게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기댈 때가 있다. 탓할 사람이 있다. 아니 너는 완전히 자유야. 누구도 간섭하지 않을 거고 모두 자유롭게 해. 그것까지 두려운 게 없어요. 이것을 일토적이 다 내 책임이니까. 그래서 그 양면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루 뭐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음식, 하나의 운동 뭐 그 모든 게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점을 내 책임이다 하는 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자율신경 조절 프로그램인데 아까 자율적이라는 표현하고 참 잘 맞는데 이 자율신경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스스로 할 때 훨씬 큰 힘이 생겨요. 아까 다이돌핀 얘기를 했듯이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누가 주사 놔주면 그게 확 생기지도 않고요. 내가 막막했던 그 시간이 필요하고 막막할 때 어떻게든지 눈을 똑바로 뜨고 어두컴컴한데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렇게 그거를 뚫고 나가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발견한 어떤 것 일대 온몸에 전율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아까 주마니아 님이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확 지르면서 이렇게 쾌재를 했다는 것처럼 예전에 여기 유암 말기였던 분이 암을 낳았을 때 그분은 이제 뭐 그 당시는 이런 뭐죠? 실비 이것도 없을 때고 그때는 치료비가 너무 비쌀 때여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다가 헌책방에 갔는데 중국에 무슨 약초가 항암에 좋다더라. 항암 약초가 한 15개, 20개인가 있었대요. 이걸 어떻게 구하지? 중국까지 가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제주도에 내려가 가지고 뭐 제주도에 할 일 없으니까 약초라도 캐러 간다고 갔는데 우연히 어느 딱 그 여기 골짜기를 갔는데 하도 그 책에서 이 약초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한 20가지 중에 15가지 정도를 그 골짜기에서 발견을 했대요. 그때 이분이 우리 주마니아님 말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치면서 온몸에 이렇게 돌기가 소름이 돋았대요. 나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나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로 우려내가지고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분 아침 저녁 다 그 된장만 먹고 암을 낳았어요. 근데 핵심이 그 된장이 기가 막힌 약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리 여기 활명 환우분들이 그 된장을 공동 주문해서 지금 한 몇 달째 드시는데 갑자기 나은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 정말 좋은 약초가 있으니까. 근데 왜 그분은 나았는데 우리는 플러스 알파만 될까요? 내가 찾았으니까 그래요. 내가 찾았으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의 그 감동, 그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치유할 때 핵심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여기 주마니아님도 예전에 저랑 같이 얘기할 때 이제 자연치유 얘기도 이제 예전에는 막 아무나 잡고 막 했는데 이제는 좀 그래봤자 힘만 들고 말 듣지도 않고 이랬다고 말을 해서 되게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라이트로 나와준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도 했고 3주째도 했고 6주째도 했어도 6주째 가서 검사했는데 뭐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좀밖에 안 줄었다고 막 화를 내는 분도 있고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비난하듯이 뭐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언제 놔둔다고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한 6주에 그런 분이 있을까봐 내가 통계적으로 보면 절대 제가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낫는데 제가 길 안내를 했을 힘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나빠진 걸 제가 나쁘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나아준 것도 아니고 제가 나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나빠지면 여러분 책임이고요. 나아도 여러분 덕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자유는 감옥보다 두렵듯이 우리는 항상 남의 탓하는 것이 세상에 제일 편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거 하나 하고 제일 쉬운 게 하나가 뭐냐고 뭐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물었다는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었다고 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건 나 자신을 아는 거고 세상에 제일 쉬운 건 남의 말 하는 거라고. 남의 탓하고 남 평가하는 거가 이 세상에 제일 쉽고요. 제일 어려운 건 나 알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렵기만 하냐? 그렇지 않고요. 하나씩 나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좀 흐르게 되고 씻겨져 나오게 되고 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우주 최강의 의사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우주 최강의 의사가 있다. 나의 딱 맞춤형인. 그건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자연치유 그리고 한의학 이런 걸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또 많은 임상 사례가 있고 그런데요. 제가 한 말일 뿐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습관.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치지 않는 고집쟁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습관 무엇 때문인가 같나요? 이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습관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럼 열심히 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1시간 반씩 했잖아요. 그게 열심히 한 걸까요? 네, 그래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하여 못하는 이유 중에 물론 장애물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받지 못했어요. 이건 잠깐 남의 탓을 합시다. 우리 사회적 교육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알고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지. 내가 내 몸의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잘 안다고?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오랫동안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암을 계기로 여러분 안에 우주 최강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꼭 되시라고 될 수 있고요.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때 낫습니다. 그렇게 나은 사람이 사례가 있냐? 많아요.
주마니아님도 그러하고 그 외에도 종종 늘 이렇게 본인이 낳은 분들 보면 내 안에 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특수 능력이나 운 좋게 태어나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걸 발견해내느냐 못해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또 오늘 제가 다른 얘기보다 우선 암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암은 생활습관병이에요.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그러나 우습게 보지는 마십시오. 생활습관병이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생활습관병에 쫄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우습게 본 사람은 좀 봤어요. 우습지는 않아요. 왜 우습지 않느냐면 습관이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같은 말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같은 말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내가 그러고 있대,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대, 반사적으로 그러고 있대, 자동적으로 그러고 있대, 같은 말이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그나마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이 이 말일 수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쉽지만 않겠는데 이렇게. 그러나 또 어렵진 않아요. 어렵은 것만은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까지 바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끈기예요. 습관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습관 들여진 게 있잖아요. 습관이 하루아침에 습관이 안 되잖아요. 한 며칠 하면 습관이 될까요? 호경씨, 며칠 하면 습관 될까요? 한 100일 정도. 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최소 100일, 그리고 좀 넉넉잡게 잡으면 1000일. 그러니까 4개월에서 한 3년까지, 4개월이 진짜 온전하게 몰입했을 때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고, 한 1년 잡으시면 딱 좋겠어요. 중간에 1년 정도 정말 올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습관 만들기 위해서, 무의식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습관 만드는 게 너무 인간의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하듯이 하는 건 없어요. 다 쉬워요. 다 쉬워요. 그러나 그거를 임계점에 달할 때까지 끈기 있게 무의식의 이렇게 여기까지 임계점이란 말 아시죠? 어느 단계가 넘어가야 비로소 작동하는 점, 거기까지 가는 그 끈기가 부족해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라이트 또는 자율신경 훈련법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또 종종 하겠지만 첫 시간에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라이트를 내가 시간이 없는데 3주만 듣고 가면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6주 하고 하면 이제 다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런 느낌이구나의 첫 맛을 보게 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공이고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해서 꾸준하게 해서 저절로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되면 엄청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니까. 병 낫기가 엄청 쉬워져요. 자, 오늘도 밥을 먹었으니까 운동을 해야겠지. 운동을 하자. 이거 할 때마다 힘드시잖아요. 습관이 되면 밥 먹고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 자동적으로. 하나도 힘이 안 돼. 하나도. 그리고 몸은 건강해지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도 없고 암이라는 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도 자신감이 있고 관대해지고, 그걸 그렇게 암도 없고 당뇨도 없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마음이 관대해지는데 무슨 노력을 했나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해볼 만한 투자 아닙니까?
전 잘 모르지만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저절로 돈이 벌리면 좋겠다고들 하지 않나요? 저만 관심 있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재테크 할 때. 습관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할 때까지는 좀 노력이 필요하죠. 저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까지 갈 것이 아니라면 아예 하지 말아라. 효율적이지 않다. 할 거라면 습관까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결과물이 막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일을 악물고 하고 그때마다 일을 악물고 하고 그때마다 일을 악물고 하고 1년이라고 합시다. 임계점이 하루에 뭐 10시간씩 1년이라고 합시다. 10시간씩 363일간 하고는 관둬버렸어. 그러면 얘는 무지 썼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요. 아까운 거죠. 거기서 이틀 정도 더 해가지고 임계점을 넘어가서 한 남은 40년, 50년을 저절로 돌아간다면 좋잖아요. 이거 무슨 재테크 강의하는 것 같아. 습관이 딱 그러해요. 습관 만들기에 오늘부터 뭐 새로운 원리도 배우고 몸으로 이 맛이로구나 알고 그 다음 뭐라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100일에서 1000일 사이만 한 1년만 해보자. 그럼 앞으로 한 40년, 50년 동안 너무나 큰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희망적으로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아프고 지금 여기도 아프고 발도 좀 힘든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1시간만 어떻게 버티고 그렇게 한 6주 가면 어떻게 나아지겠지? 이런 건 없어요. 이거를 그런 희망을 갖고 하십시오. 하면 이거를 어떤 수단 앉고 서고 걷고 이러면서 모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해서 앞으로 건강의 시스템이 저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꼭 여기서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암 걸리기 전보다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몸과 마음에 정말 어려운 질병들은 내 삶에서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고기 잡는 법을 찾게 되실 거예요. 내가 잘하게 되면 또 내 주변의 가족,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암을 낳은 분들이 암이 축복이었느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면 좀 사치스러운 일로 들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것처럼 암 걸린 김에 평생 건강법을 딱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얘기는 줄이겠습니다.